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왜곡된 진실이 밝혀졌다. 억울함이 풀렸다. 마음고생을 덜었다. 여기까지만 언급해도 이미 짐작이 가실 텐데요. 바로 가수 영탁의 이야기입니다.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업체 예천 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예천 양조는 더 이상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 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표지 사용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영탁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고 예천 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제때 상고 이유서를 내지 않아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 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 광고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영탁이란 표기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제품이 이미 판매돼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영탁 브랜드의 막걸리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로써 영탁은 고통스러웠던 막걸리 제조사와의 기나긴 싸움에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아직 관련 형사소송이 남아있어 갈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각종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공격받았던 억울함도 일부 풀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제가 영탁 측과 직접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영탁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소속사도 모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는 표현을 써가며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됐지만 법적 다툼의 끝은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늘 조마조마합니다. 막걸리 제조사 예천 양조와의 불필요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영탁과 소속사가 지금까지 감수해야 했던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사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민사소송의 최종 목표는 진실을 가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으로 변상을 받는 일에 또 다른 소모전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게 영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결과가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풀어갈 실타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전망을 보여줍니다. 애초 영탁이란 이름을 당사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일이 꼬였기 때문이겠죠. 예천 양조와의 악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탁은 2020년 1월 23일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예상치 못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원곡 가수 강진이 덕분에 느닷없는 벼락 히트의 짜릿함을 맛본 건 덤이었고요. 예천 양조는 1호부터 닷새 뒤인 1월 28일 영탁이라는 상표명으로 상표 출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와 함께 자사 유튜브에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보여준 영탁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는 사전 허락이 없었으므로 초상권 침해입니다. 예천 양조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이 폭발적 반응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자사 막걸리를 홍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처음부터 협의를 통한 출발은 아니었지만 이후 여러 물밑 과정을 거쳐 예천 양조는 2020년 4월경 영탁과 모델 전속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에 맞춰 영탁 막걸리를 출시합니다. 당시 예천 양조 대표가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 영탁 막걸리 브랜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보게 됐다. 영탁의 본명이 박영탁이더라. 막걸리와 매치가 잘 된다 싶어 이름 그대로를 썼고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막걸리 한 잔 열창을 지켜본 뒤 이를 활용하게 됐다는 의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광고 계약 기간 1년이 종료된 뒤 발생합니다. 예천양조는 언론을 통해 예천 영탁진 막걸리를 출시한다고 밝히고, 영탁이란 명칭은 막걸리 회사 백구영 대표의 이름에 영과 탁주의 탁을 따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견과 갈등이 이어졌고, 광고 계약 종료 2개월 뒤인 7월 22일 예천양조는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 원, 3년에 150억 원의 금전을 요구해 광고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신들에게는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예천양조가 출원 신청한 영탁의 상표 출원 등록은 특허청이 거절했습니다. 영탁이라는 이름의 상표는 저명한 타인인 영탁의 승낙이 없이는 제3자인 예천양조에게 상표권을 등록해 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때부터 지루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외길이었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요청으로 상표 사용 합의를 진행하려다 결렬된 사실이 있을 뿐, 예천양조가 주장한 50억 또는 150억 제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미확인 보도를 일삼는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뉴스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입장만을 담은 폭로전을 이어갔고, 진위를 분간할 수 없는 노이즈가 난무한 가운데 영탁이 결국 소송으로 칼을 빼듭니다. 영탁 측은 상표권 갈취에 관한 공갈 협박,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고소 및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소송을 진행했고, 3년 만인 지금 일부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반대로 예천양조가 주장한 내용은 민형사사건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형사법원은 예천양조가 언론을 통해 공표 내지 인터뷰한 각종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고, 예천양조 측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와 관련해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반면 예천양조가 2022년 1월 19일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죄 안됨, 혐의 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또 소송과는 별개로 특허청은 가수 영탁 이름과 혼동 가능한 영탁 막걸리, 영탁주, 영탁의 막걸리 한 잔, 영탁 상표 출원을 2020년에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사례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영탁 상표 사용 금지 청구 승소를 계기로 지금까지 예천양조와의 긴 분쟁 과정을 되짚어봤는데요. 형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법적 분쟁에서는 거의 대부분 영탁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영탁은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물들인 주역이 됐지만, 그 유명세가 막걸리 회사와 악연을 만들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영탁은 작사, 작곡, 편곡 등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가진 뮤지션입니다. 7전 8기의 끈기와 인내를 딛고 일어선 오뚜기 가수이기도 합니다. 2013년 JTBC 히든싱어2 휘성편 출연과 2014년 힙합 R&B 듀오를 거쳐 2016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기까지 무려 7번의 도전을 거듭한 뒤에야 빛을 봤습니다. 이런 혹독한 경험은 오랜 당금질을 거쳐 저력으로 차곡차곡 쌓였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 트롯에서도 유감없이 발산됐습니다. 대표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만, 센스 있는 가사와 재치 있는 작곡 능력 등 음악적 실력 외에도 끼로 똘똘 뭉친 특유의 유쾌함이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확정 결과를 지켜보며 누구보다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팬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영탁보다도 옆에서 지켜보는 팬들이 더 힘들어했기 때문이겠죠. 긴 시간 악몽을 딛고 영탁의 얼굴에, 팬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